안녕하세요. 임태형입니다.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소재 목록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. 자기소개서 소재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. 각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바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 되겠죠. 그런데 그 질문이 좀 쉬운도 사실 어렵습니다.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한번 직접 그 항목들을 보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2019학년도 각 영재학교 자기소개서, 자소서 항목 구성인데요. 예를 들어서 서울과고 볼까요? 첫 번째 문항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적어주십시오. 지원 동기가 뭡니까? 진로는 또 어떤 방향입니까? 이런 질문이겠죠. 이 지원 동기가 참 그 쉬운 듯 어려운 항목인데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사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가 너무 뻔한 경우가 많죠. 본인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. 내가 수학과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서울과고가 워낙 또 입시 실적이 좋고 나는 또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되는 서울과고를 선택했다.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지원 동기죠. 근데 왠지 그렇게만 쓰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습니다. 입시나 취업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기소개서들이 사실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적어라. 여기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질문 자체는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. 자기소개 작성의 어려움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. 근본적으로 따져보면. 예를 들어서요, 지원 동기 이 부분을요, 질문을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. 잠깐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. 그 밑에 내려가면, 자, 제가 적어놓은 자기소개서 소재 목록 중에, 자, 이런 질문, 목표 학교나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뭔가를 내가 해봤다. 자, 이런 질문 또는 내 진로 고민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다. 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 어떤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. 앞서 봤던 지원 동기라는 질문하고 뭐가 다른가요? 뭔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죠.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줄치인 내용들이요. 사실은 지원 동기에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막연하게 지원 동기를 쓰라는 질문보다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체화해보고 세분화해보면 우리가 답변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.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 소재 목록입니다. 여러분들의 소재 찾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나눠 적어놓은 표입니다. 이 표는요, 사실 영재학교 입시뿐만 아니고 다른 특목고 자사고 또는 대입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. 전체 질문이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이니까 영재학교 입시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과 관련돼서 소재를 좀 편하게 뽑을 수 있는 질문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다. 내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내 머릿속에서 뭔가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. 먼저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죠. 이 5가지를 제가 고른 그 기준은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비교적 좋은 소재가 나올 확률이 높았던 질문들입니다.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의미 있었던 탐구나 실험 경험이 있다. 원래대로 하면 의미 있었던 탐구나 실험 경험이 있습니까? 이런 질문에 간단한 표현입니다.
영재학교다 보니까 뭐 이런 수학과학 영재학교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탐구에 대한 개념입니다. 탐구. 보통 이 질문을 드리면 학생 여러분들은 이 실험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거든요. 그런데 실험, 사실 중학생들이 그렇게 뭐 변별력 있는 실험을 많이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. 어느 학교든 간에. 그래서 탐구에서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. 이 탐구라는 거는 좀 해석이 좀 폭넓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냥 좀 거칠게 쉽게 말씀드리면 탐구라는 건 깊게 파보는 과정이죠. 예. 실험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 이제 탐구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, 우리가 실험하면 보통 과학만 떠오르지만 탐구는 꼭 과학만 있는 건 아니고 수학도 많이 소재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질문에서 사실 탐구나 실험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의미입니다. 의미.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가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뭐냐, 이 추상적인 좀 단어인데요. 의미라는 게 뭐냐, 이렇게 좀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봤는데요. 크게 내가 배운 게 있다. 어떤 활동, 어떤 탐구,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내가 크게 배운 바가 있다. 여기서 크게 배웠다는 거는 뭐 어떤 지식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, 탐구나 과학이나 수학을 대하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성과가 우수했다. 탐구한 결과가 뭐 좀 창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, 아니면 뭐 교내 대회 같은 데에서 실험 대회 같은 데에서 뭐 수상을 했다든지. 영재학교 자기소개서는요, 교내 대회 같은 거는 뭐, 그 성과까지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뭐 성과만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건 아니지만. 자, 그 다음에 많은 칭찬을 받았다. 예, 그 실험 탐구 결과에 대해서 주로 선생님들이 되겠죠. 예, 많은 칭찬을 받았다.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내가 극복했다. 그 과정에서. 그 밖에도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역이 좋아졌다. 또는 내 성격이나 공부를 대하는 내 자세가 어떻게 변했다.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뭐 독특한 실험이나 탐구라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의미가 없으면, 본인에게 의미가 없으면 이건 자소서 소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의미라는 거는 꼭 뭐 결과가 좋아야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바가 있다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식에 대한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. 그 전에는 공식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, 내가 직접 식을 세워서 공식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겪거나 보니 공식이라는 게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. 뭐 그런 방식으로 공식을 이제 대하게 됐다. 뭐 이런 소재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 이겁니다.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낸 적이 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, 자, 여러분은 영재학교 준비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, 가장 많은 시간을 사실은 문제풀이에 시간을 써왔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재 뽑기는 정말 힘듭니다.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재는 정말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? 정말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? 그런 데에서 소재가 나오는 겁니다. 여기서 사실 중요한 말은 어려운이라는 단어보다는 스스로가 더 중요한 말이 되겠죠. 그리고 이 어렵다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거예요. 어느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풀었다고 자랑해야 이게 영재학교 입시에서 좀 도움이 되겠냐,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,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 학원에서 학원 교재로 아마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,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심화나 또는 뭐 고등학교 선행 기본 교재들,
또는 뭐 평면기하의 아이디어, 뭐 그 다음에 지중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.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뭐 이런 교재들 많이 보실 텐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면 뭐 누구든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렵다고 내가 그 문제를 뭐 몇 시간 풀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임팩트 있는 소재가 되기는 어렵고,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낸 과정이 나한테 준 어떤 의미가 중요하겠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뭐 복합도론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중학교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장력 개념을 이해하게 됐다든지, 아니면 뭐 마찰력 관련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분자들 간의 상호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단순히 내가 해결했다, 그래서 내가 그 이쪽 수학이나 과학 쪽에 역량이 뛰어나다,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, 그런 장점이 이렇게 딱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그 문제가 자신에게 미쳤던 영향을 중심으로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제가 뽑은 질문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, 이 질문인데요. 보통 우리 학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소재를 뽑을 때 주로 그야말로 풀이에만 집중, 문제와 관련된 소재를 뽑을 때 풀이 과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냈다, 어떤 방식으로 풀었다, 창의적으로 접근했다,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의외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. 특히 시험 공부할 때, 뭐 수학이나 과학 시험 공부할 때 예상 문제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다든지, 아니면 수학에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렇게 개념을 자기가 좀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변형시켜 봐서 풀어보는 훈련을 했다든지, 뭐 이런 것들도 변별력 있는 소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저 문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라고 답변하진 않았지만, 답변한 학생들의 내용이 대부분 괜찮았고요. 그리고 꼭 교과서, 뭐 시험 문제 유형의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내가 수학,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나만의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. 그것도 일종의 문제겠죠. 예, 그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제가 뽑은 질문은 이렇습니다. 배우지 않고 스스로 알아낸 수학과학 개념이 있다. 괄호치고 정리, 유도, 포함 이렇게 적었습니다.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겁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니 내가 무슨 아인슈타인, 뉴턴도 아니고 무슨 수학과학 개념을 내가 어떻게 알아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이거야말로 뭐 어떤 난이도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. 예를 들면 중학생이라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, 또는 뭐 근의 공식, 또는 과학에서는 뭐 보일 샤를의 법칙, 이런 아주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.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쉬운 개념들도 상관없습니다. 그 개념을 배우기 전에 내가 그 앞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,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지금 아마 영재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3학년 중3 때 아마 배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중학교 1, 2학년 때 내가 뭐 혼자 공부하면서 또는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봤는데,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좀 연관이 있는 방식이었다, 뭐 이런 것들 가능한 거예요. 나중에 그 뭐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생 되어서 배우면 별거 아닌 내용들이지만, 그 전에 알게 되면 의미 있을 수 있는 내용들, 예,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우리가 중학교 1, 2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더라도 어차피 3학년 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면 그 앞에 경험들이 별게 아닌 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, 본인한테는. 하지만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 난이도를 떠나서 자신의 수학적, 과학적 감각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, 학업과 관련하여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칭찬받은 적이 있다.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.
여기 맨 처음에 봤던 뭐 실험, 탐구나 실험 경험에서 많은 칭찬. 요거하고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. 그런데 꼭 뭐 탐구나 실험 경험이 아니고, 예, 그냥 공부 학교 생활 전반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칭찬받은 적이 있는, 예, 학생들은 이런 소재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보통은 이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그렇지 않가요? 지금 영재학교 준비하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뭐 학교에서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큰 칭찬은 아니더라도 친구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뭘 설명해 줬는데 그 개념을 친구가 선생님이 설명할 땐 이해가 안 가는데 네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또는 뭐 비유해서 설명해 줬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,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들이 수학, 과학 어떤 퀴즈를 내주셨는데 내가 가장 빨리 풀었다든지 아니면 뭐 좀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칭찬받은 사례를 적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소재로 포함시킨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한 칭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칭찬받기 전까지 그 과정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과정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예, 그래서 어,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상황이 딱 머릿속에 뭐 한 장의 그림이나 동영상처럼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소재 목록 작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 소재를 자소서 소재로 확정 지은 다음에 작성하실 때에는 그런 작성이 필요합니다.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칭찬받은 사례를 적을 때 그냥 그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적는 경우가 특히 좀 많았습니다. 이제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소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을 가지셨으리라 기대하면서, 예,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